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업콜센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분야는 직원 채용에 관한 분야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고, 디테일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직원 구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보기로 한 일자에 연락이 안 되거나 면접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출근 일자도 조율한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콜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문의 넣어놨는데 전화할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상담을 신청해 주신 내용으로는 직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창업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알바 천국이나, 당근 이런 곳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올려도 지원이 안 와서, 네, 그 부분이 좀 고민이라서 지원 남겼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요.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 외에 사람인이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런 쪽에 전부 다 글을 올려요. 네. 그리고 상시 모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근이나 사람인이나 알바몬, 알바천국을 다 열어놓는, 그러니까 상시 모집으로 해놓는 이유는 사실상 우선 지금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면,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인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제 경험으로는 당근이 가장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제 지인, 다른 사장님들도 당근에서의 구인이 가장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당근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편이고요. 이게 당근이 지역 기반의 구인 활동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매칭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구인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면접 보자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면접을 참여하기로 했는데 면접을 일정을 잡았는데 막상 그 해당 일정에 면접자가 참여를 하지 않다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면접자들이 한 곳에만 지원을 하진 않아요. 보통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취직을 위한 한 여러 군데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회사의 조건이 가장 그 지원자가 봤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며칠 뒤에 면접 일정을 잡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면접을 간다거나 좀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사람을 여러 명 구하는 것보다 오래 갈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 사람을 이제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면접자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면접을 보는 면접관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면접을 보지만 면접자 또한 그 회사를 보는 거에 대한 첫 인상이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면접관의 태도가 굉장히 대충 본다거나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그런 허술하다 느낌이 들 정도의 면접관이 그런 태도로 면접을 봤을 때 면접자가 느끼는 이 회사의 인상이 여기는 취직을 했을 때 어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회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접관의 태도를 우리가 대기업 수준의 면접관이 3명이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비즈니스고 조그만한 가게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분위기로 면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는 면접을 볼 때 생각나는 대로 면접자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지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면접지에는 우리 회사에서 면접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표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자에게 그런 면접지를 보고 되게 체계적인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면접자들이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느끼는 조그만한 가게더라도 혹은 조그만한 회사더라도 아, 이 회사는 그래도 체계가 잡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런 면접을 진행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런 면접관의 태도와 면접지를 통한 면접을 봤을 때 이런 구직자가 어떤 성향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회사를 취직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가정을 할게요. 면접자에게 면접관이 누구누구 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누구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면접자가 저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냥 돈이 벌고 싶어요. 그냥 돈 벌려고 왔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때 해당 구직자는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할 만한 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예시인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의 예시는 제가 면접을 볼 때 면접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또렷한 목표와 꿈이 없는 면접자와 또렷한 목표가 있는 면접자는 저희가 함께 일을 했을 때 그 마인드 이런 자세가 엄청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준비를 갖춘 채로 면접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면접자도 면접관도 1차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면접자가 오래 갈 만한 사람인지. 네, 맞아요. 오래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랑 결이 맞는지. 네, 질문해 주셨던 면접을 봤는데 왜 출근하는 날 출근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 사장님께서는 한 80%는 거의 다 그럴 거라는 이제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좋을까요?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기로 하면 우리 사장님들도 사실상 그 날짜에 인원을 비워놓거나 필요한 인원을 조정을 해놓을 거잖아요. 저희 인수인계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그 인원이 출근을 말없이 안 했을 때 사실상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며 뭔가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분 나쁨이, 저도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만큼 면접을 보는 사람도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도 면접을 보는 면접자에게 올바른 태도로 면접을 볼 필요가 있고, 또 구직을 하려는 면접자 또한 만약에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나 면접관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서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연락이라도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잘 구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출근 일자도 조율한 이후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직원이 오래 근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우선 직원을 구인하는 활동은 항상 하되 많은 곳들에 퍼뜨려라. 근데 단지 맞아요. 그리고 현재 메타는 당근이 가장 잘 구해진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출근을 하지 않는 이유와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80%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다. 채용이 돼서 함께하기로 한 저희 팀원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거에 대해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내가 되게 진취적이고 뭔가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인원에게는 그런 비전이나 회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오랫동안 좀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창업하신 지 3개월 된 카페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3개월 차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카페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고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팀원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남겨주시고 저희 컨텐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의 결과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의 성격이나 대표의 성향이나 그런 생각과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구해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나이도 되게 그 대표와 비슷한 또래들이 구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회사의 결과 굉장히 다른 그런 직원이 구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다른 팀원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저희 회사의 문화와 조금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친구였다 보니까 손님들이랑도 막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막 뭔가 불친절하다 이런 리뷰가 올라오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그 직원의 문제였고, 근데 그 직원을 제가 되게 급할 때에는 금이랑 고구마랑 바꿔 먹어야 된다. 내가 굶어 죽겠는데 금을 쥐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에 되게 직원이 급해서 딱 봐도 우리 회사의 결과 다른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급하니까 빨리 구해서 쓰자라고 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정말 한 3개월 주기로 이 친구를 해고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3개월 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이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잦은 문제들을 만들었고 또 그 직원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막 나가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그때 겪었던 하나의 실수였는데 그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뱀한테 한쪽 팔을 물렸어요. 그 뱀이 독을 갖고 있고 한쪽 팔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이 한쪽 팔을 잘라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한쪽 팔이 없어지면은 너무 생활이 불편할 거에 그런 앞선 걱정에 이 팔을 자르지 못해가지고 제가 결국엔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예시인 거죠. 이 직원을 잘라야 나머지가 사는 건데 조금 힘들더라도, 근데 이 직원을 잘랐을 때 그런 앞선 걱정과 다른 팀원들이 당장에 힘들 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해고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좋은 직원들도 되게 힘들게 되고 또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결국에는 매출에 또 영향이 되고 전반적인 가게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서서히 몸이 다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을 해고하고 나서 되게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막 뭔가 길을 가다가 이 직원이 욕을 한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리뷰들이 생기지 않게 됐고, 그리고 저희 당시에 그 남은 직원들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거든요. 이상한 직원이 왔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나가게 되는 선순환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직원이 구하기 어렵더라도 상담을 신청해 주신 사장님의 얘기처럼 한 명을 구하더라도 우리의 결과 맞는 그리고 오래 갈 만한 좋은 직원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급하더라도 당장에 힘들더라도 함께 오래 갈 만한 좋은 직원을 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 할 만한 좋은 직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창업 콜센터 채널은 예비 사장님과 초보 사장님,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모두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창업 콜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